예,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계설비전공 전공주임 맡고 있는 김현수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공지했다시피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트랙을 나눠서 분반이 돼서 졸업할 때까지 세 가지 우리 트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공 트랙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계 설비 전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학년 1학기죠. 2학년 1학기까지는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학부 공통 과목을 수업을 들었었고,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전공 공통으로 트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동일한 교과목을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 2학년 2학기에 넘어가면은 크게 우리 보통 플랜트 설비 보전이라 해서 요건 링크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비 보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반이라고 합니다. 일반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융합반이라고 해서 융합반.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우리 전문가 과정이나 자격증 과정들 여름방학기나 겨울방학 때 진행하고 있죠. 요 교육과정 이수 체계도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약간 변경된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빠져나간 교과목들이 있고 아니면 뭐 새로 들어온 교과목들이 있어서 약간 차이는 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교양 과목은 다 아시다시피 뭐 영어나 수학, 물리 이런 교과목들 하고 일반 교양 과목들 듣고 있을 거고요. 직업기초 교과목은 창업과 기업가 정신, 의사소통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세 가지 교과목에 대해서 설비전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한 학기에 약 5과목, 4과목 또는 5과목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요소 설계라든지 유공합이라든지 이런 교과목들을 배웠겠죠. 그리고 저한테 기계품질 데이터 분석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전공 공통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같이 들어왔다가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반하고 여기 보이는 링크반하고 그다음에 융합반, 석유화학 융합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 수평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보면은 기계 요소 보전 옴니버스라든지 챌린지 프로젝트 이런 교과목들은 링크반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고요. 제일 아래 나와 있는 융합 역량 같은 경우에는 석유 공업 화학 실무라든지 유체 및 열 취급 이런 교과목들은 이제 융합반을 선택한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될 교과목입니다. 그럼 필수로 들어야 될 교과목은 사실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기계 요소 보전 그다음에 챌린지 프로젝트 두 과목이고 2학년 2학기 기준입니다. 융합반 학생들은 석유 공업화학 실무하고 유체 및 열 취급 요 두 과목이 필수고, 그럼 나머지 이제 학점을 채워야 될 교과목들은 전공 공통 과목에서 이런 교과목들이 여러 개가 개설이 될 텐데, 이런 교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그 각 전공별로 어떤 교과목들 들을 수 있는지가 표현된 페이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설비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게 보면은 일반 기계 설비 관련된 설비 보전 직무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융합 반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근데 이 플랜트를 석유화학 융합반에서만 배우는 건 아니고 조금씩은 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플랜트 보전하는 업무 쪽,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요즘 한창 그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의 설비 보전하는 이런 쪽으로 직무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주요 직무하고 파생 직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랙을 결정할 때 전공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링크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반에 대해서.
자, 링크반의 운영 목적은 자,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보전 관련된 기업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 목적은 협약 산업체에 여러분들을 취업을 시키는 게 운영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따른 교과목들로 교과목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융합반도 마찬가지고 링크반도 마찬가지고,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 일단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게 군대를 마친 학생들. 그래서 군대를 아직 해결을 못한 학생들은 융합반이나 링크반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중간에 휴학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운영 기간은 트랙별로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 3학기를 운영하는데, 지금 아마 그 융합반도 마찬가지일 거고 링크반도 3학년 1학기 때, 융합반은 3학년 2학기 때 한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과목이 있긴 있는데,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모든 교과목들을 그 필수 교과목을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자,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링크 플러스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될 교과목들. 그런데 여러분들 학점을 이제 졸업학점을 맞추려면은 이 아래에 있는 교과목들도 다 들어야 될 거예요. 필수 교과목은 2학년 2학기 때 기계요소 보전 옴니버스하고 챌린지 프로젝트,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배관 설계하고 연력학하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자동화 실습, 이런 교과목들이 링크반으로 운영이 될 거고, 보통 우리가 분반을 할 때 A, B, C, D반이라고 분반을 하면은 A반이 링크반, 그 다음에 융합반이 B반, 나머지 일반반이 C반이나 D반, 그리고 2반이나 F반이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있을 건데, 그 2반이나 F반으로 개설된 교과목들은 트랙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수 있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과목들이 전부 분반이 A반으로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반으로 신청을 다 하면 이제 한 학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교과목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링크반도 그렇고 융합반도 그렇고 A반, B반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들 들어야 될 교과목들이 꽉 차게 돼 있어요. 선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배관 설계하고 인력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링크반 교과목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기계 설비 보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새롭게 추가한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지금 저한테 엑셀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2학기 때는 이제 엑셀을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이 옆에 괄호 옆에 있는 이자는 2학점이라는 뜻입니다. 2학점. 연력학 2학점, 배관 설계 3학점. 그 다음에 자동화 실습, PLC 관련돼서 아마 김강현 교수님께서 잘 알려주실 자동화 실습 교과목이 있고요. 이 교과목을 지나면 3학년 1학기 때 스마트 제조 실무라고 해서 현재 생산자동화, 기능사나 산업기사와 관련된 실습, 우리 보통 자격증 시험 보면은 실기 교과목 있죠. 실기 교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스마트 제조 실무하고 스마트 팩토리 교과목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반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반이나 융합반 학생들도 이 스마트 제조 실무나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자동화 실습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개설을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반이나 F반으로 개설하는 그 반에는 들을 수 있는데, A반은 무조건 링크반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A반은 링크반 학생들 이외에는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특징이라고 하면 일반반이나 융합반하고 달리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컨텐츠는 거의 비슷해요. 기계요소 보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배웠던 기계요소 설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가지고 우리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실습 장비가 기계 동력 구동 장치라고 해서 실습 장비가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분해 조립하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근데 일반반이나 융합반도 그 과목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저희가 아니고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 교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15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 학기 그 내용 중에서 일부
한 3주에서 4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는 현장 실무자들이 현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는 주차가 3주에서 4주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학교 교수님들만 여러분들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외부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방식을 저희 그 옴니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설비 진단 OJT라고 되는데 OJ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은 신입사원 교육을 OJT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설비 진단 OJT가 설비 진단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반과 융합반도 들을 수 있게 개설은 하는데 교육 방식이 좀 달라요. 교육 방식이 OJT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 3주 정도를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아까 옴니버스는 전문가분들이 학교로 오는 거고 OJ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 실무와 관련된 수업을 듣는 게 OJT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프로젝트 1, 2가 있는데 챌린지 프로젝트는 일반반 기준으로 얘기하면 종합설계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교과목 있죠. 이런 교과목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링크반의 혜택, 뭐 일반반이나 융합반도 다 혜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링크반 기준으로 먼저 혜택을 말씀드리면 링크반에서 제가 지금까지 자격증을 개설했던 것들이 설비보전 기능사라든지 기계정비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그리고 올해부터는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생산자동화는 기능사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설비 보전에서 여러분들 용접이 필요한데 용접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죠. 뭐 배관 기능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용접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듣는 거는 사실 기계 설비 전공 학생들이면 어디든 여러분들 신청을 받아서 들을 수 있게 하는데 특히 설비 보전 기능사라든지 기계 정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라든지 용접 전문가 요 실기하고 관련된 교과목들은 실습 환경 때문에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원 제한이 있어서 링크반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링크반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링크반 학생들이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TO가 남았을 때 그때 일반반하고 융합반 학생들이 이런 과정들을 추가로 들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주요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가 현장 견학하고 현장 실습인데요. 현장 견학은 사실 1박 2일이나 아니면 당일 코스로 해서 산업체 견학을 갔다 오는 거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고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링크 같은 경우에 링크 협약산업체가 이미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현장 실습을 링크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협약산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금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 학생들한테 30만원 정도를 학교에서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링크반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은 의무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 자격증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일단 자기가 보유하지 않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게 필수다. 그 다음에 현장 견학이나 현장 실습도 필수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현장 실습은 지금 2학년 동계 겨울방학 때부터 여러분들이 총 2회를 갈 수가 있는데 요게 사실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혼자 발굴하기가 힘든 학생들도 있을 건데 협약산업체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링크반 학생들은 현장 실습은 협약산업체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번은 군필입니다. 군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링크반에 많은 학생들이 몰렸을 때 뽑는 기준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학생 봉사활동. 주로 학생에 관련돼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각 A, B, C, D반마다 반장들이 있죠. 반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과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점 기준인데요. 학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점 순위가 성적순 4.5부터 학점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링크반하고 융합반은 1순위는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사이의 학생들이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로 일단 뽑고 자리가 나면 그 다음에 2순위 학생들은 3.5에서 4.5, 4.0, 그 다음에 3순위는 4.0 이상, 4순위는 3.0 이하, 이런 식으로 학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작년 기준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회 듣고 있어서 요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자, 링크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플랜트 융합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플랜트 융합 트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플랜트에 관련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비전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던 기계 설비전공에서 배우는 공무 중심의 교과목 플러스 융합 교과라고 해서 우리 그 서부 캠퍼스에 전기하고 화공하고 산업 경영 이쪽 학과들이 있죠. 이 네 가지 학과들이 뭉쳐서 여러분들이 기계 전공 교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고 전기 전공, 그 다음에 화공, 안전에 관한 기초 교과목들을 함께 이수를 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마찬가지로 군필이 최우선입니다. 중간에 휴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요. 운영 기간은 트랙이기 때문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자, 플랜트 융합 트랙 같은 경우에는 융합 교과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필수 교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석유, 공업, 화학 실무, 유체 및 열 취급,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화공 양론 개론과 전기 일반, 안전관리 일반, 그리고 뭐 현장 실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이긴 한데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교양인데 저희 설비전공만 개설을 해서 융합반 학생들만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기초라고 해서 융합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랙이 나뉘게 되면은 3학년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3학년 1학기가 시작. 김광현 교수님 이거 2학년 때 하는 건가요? 회복과 도전? 예, 2학년 때 듣습니다. 아, 예, 2학년 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로 집중이수제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요 그 직업기초 교과목을 듣게 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기초직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교과목들을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저희 전공에서 그 배울 수 없는 교과목들을 많이 배워요. 특히 화공 쪽이 많이 있는데 석유공업 화학실무라든지 유체 및 열취급, 뭐 일반화학, 화공 양론 개론 이쪽은 화학공학과 관련된 교과목이고요. 전기 일반하고 안전관리 일반은 각각 전기하고 안전 및 산업경영과, 그리고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각 학과의 타전공이죠. 우리로 따지면은 다른 화공과라든지 아니면 전기 전공 그리고 산업경영과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링크반이나 융합반하고는 배우는 그 교수님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공 선택이라고 해서 일반 교과는 기계 설비 보전 쪽에 해당하는 배관 설계, 기계 요소 보전, 그 다음에 배관 실습, 설비 관리, 플랜트 설계, 설비 진단, 이런 교과목들은 설비 전공 교수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전임 교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전하 김강현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재영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기초직무에 해당하는 거는 타전공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받을 수가 있고, 설비보전 같은 기계 설비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공 설비 전공의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받게 된다. 아, 이거 오타입니다. 링크반이 아니고 융합반이죠. 융합반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부에서 장학금을 따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학금에 대한 내용은 아마 김강현 교수님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융합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과정이 마찬가지로 뭐 저희 전공이 중요시하는 설비 보전이라든지 기계 정비라든지 위험물,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될 거고요. 뭐 그 종류는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설비 보전하고 기계 정비 산업기사는 아마 필수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뭐 자격증 관련한 건 김광현 교수님께 좀 이따 시간 들여서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융합반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인데 사실 융합반 같은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게 뭐 융합반만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반 학생들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융합반 학생들 지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남는 자리를 뭐 일반반 학생들을 채워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업 캠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 취소돼서 안 하고 있고요. 현장 실습 마찬가지로 협약 산업체는 없지만 지금 뭐 이번 학기도 그렇고 융합반 같은 경우에도 현장 실습을 그 최대한 학생들 그 협약 산업체나 아니면 저희 전공이 잘 전공과 관계가 원만한 이런 회사들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참여하는 경우에 아까 링크반과 마찬가지로 30만 원 정도 실습비가 지원이 안 되는 회사에 대해서 30만 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현장 실습을 갔는데 링크반도 마찬가지고 일반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에서 나한테 뭐 월급 비슷하게 이렇게 뭐 3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요 그 지원 비용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도 못 받는 혜택이 없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자격증 과정은 아까 링크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보유하지 않는 자격증이 이렇게 개설이 되는 경우에 융합반 학생들 꼭 들어야 되겠죠. 트랙을 결정한 이상은 여러분들 취업과 직결이 되는 게 자격증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점 기준은 뭐 군필이나 이 봉사활동은 비슷하고요. 학점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플랜트 융합 설계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3.5에서 4.0 정도. 왜 그러냐면 플랜트 융합 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 많이 뽑지는 않지만 해마다 설비 전공이 많이 가고 있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정유 회사 쪽을 내가 취업을 타겟으로 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가 3.5에서 4.0 사이 보통 뭐 여기에 이 정도 학생들을 1순위로 받고 있고요. 2순위하고 3순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0에서 3.5, 3순위는 4.0 이상, 4순위는 3.0 이하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링크반 쪽하고 융합반 쪽하고. 네, 올해는 일단 트랙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15시까지 여기 나와 있는 링크 구글 설문지를 링크를 눌러보면 이런 창이 뜹니다. 21학년도 기계설비 전공 트랙 지원서 해서 여러분들 학번 입력하고요. 이름 입력한 다음에 지망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반 같은 경우에는 링크 플러스 반, B반은 석유화학 융합반, 그 다음에 일반반 이렇게. 근데 일반반이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반은 두 반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지망 뭐 선택하고 나는 1지망 링크반, 2지망 일반반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근데 요게 구글 설문지 오류가 있어서 링크반 이렇게가 선택이 돼요. 1지망, 2지망이. 또는 뭐 석유화학 융합반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2지망은 무시하고 저희가 그냥 성적순으로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다르게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뭐 1지망 링크 플러스 반, 2지망 일반반. 여러분들 1학년 때 전공 결정할 때 1지망, 2지망, 3지망 써봤을 테니까 그거하고 동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 학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uc.ac.kr me 여기 학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전공 게시판 있죠.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지금 공지에 기계 설비 전공, 전공 트랙, 링크, 융합반, 일반반 설명회 안내 2학년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공지가 떠 있을 거예요.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전공 트랙 선택 방법, 방금 얘기했던 특화과정 링크반, 융합반, 일반반 선택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요거 링크 눌러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니까 링크 눌러서 하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원은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링크반 같은 경우는 30명을 뽑았었고 융합반은 25명을 뽑았었는데 올해는 링크반 35명, 융합반 35명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제 두 반 정도로 그래서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총 4반이 운영이 될 거고 뭐 공통교육 과목 같은 경우에 이론 과목은 3반으로 운영할 텐데 실습교육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인원이 돼야 35명 정도까지가 최대로 여러분들 실습 그 환경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인원이기 때문에 35명 기준으로 올해는 뽑을 겁니다. 그래서 링크 플러스 반은 35명, 융합반도 35명 이렇게 뽑아서 트랙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김강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돌려서 김강현 교수님이 융합반에 대해서 아마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으실 텐데 김강현 교수님 설명 듣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받고. 김현수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추가적인 거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안내를 할게. 이 링크 플러스 반이랑 석유화학 그 융합반은 저희 이제 기계설비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교육부에 따로 보고서를 써서 그 펀드를 돈을 따온 겁니다. 따와서 특별하게 운영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설비 전공은 이렇게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으로 요 두 과정만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명수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명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반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부의 추가 특별반 정부에 지원되는 추가 그 특별반의 특징이 뭐냐면 그 휴학을 하는 순간 이 특별반에서 그 탈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링크반이라든지 석유화학 융합반인데 도중에 이제 휴학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반으로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현수 교수께서 그 군필자를 이제 1순위로 이제 하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설명드릴 내용이 링크 플러스 반과 링크반과 석유화학 융합반은 졸업장에 추가로 이 특별 트랙을 이수했다는 문구가 뜹니다. 그 성적 증명서랑 졸업장에. 그래서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졸업장에 그 졸업 증명서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구가 안 뜨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화학 융합반이다. 그러면 내가 석유화학 쪽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요 문구가 졸업장에 찍히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쪽에 전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 추가 특별 코스 교과목 특수 교과목을 들었다라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그 어필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석유화학과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반도체에다가 뭐 삼성전자에 지원했다. 그러면 그거를 체크를 안 하고 출력을 안 하는 거죠. 졸업장에. 표기를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요 두 트랙은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 두 트랙의 장점은 요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김현수 교수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면 뭐 각각 좀 세부적인 내용, 세부적인 장점 이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별 장점 먼저 설명드리면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예.
자, 링크 플러스반 같은 경우에는 협약산업체, 일단 협약산업체가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협약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대한유화, 요런 대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단지의 1차 협력사들이 다수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뭐 취업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선적으로 링크 플러스 반 학생들을 설비 전공에서 먼저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이 보통 2학점이죠. 현장 실습 2학점인데 현장 실습을 졸업할 때까지 2번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 4학점에 해당하는 4학점에 해당하는 현장 실습을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협약산업체 쪽으로 먼저 보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학점이고 보통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교수님들께서 학점을 잘 주시기 때문에 4학점 관리를 잘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학점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챌린지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종합설계 교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과목들을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뭐 여러분들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트랙 같은 경우에는 융합반하고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기 트랙에 해당하는 자격증 과정은 언제나 1순위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일단 링크반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석유화학 융합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교육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쪽에 필요한 특히 뭐 나중에 자기가 석유화학 쪽 가서 뭐 일을 할 때 필요한 기초 지식들 기계 설비 전공에서 배우지 않는 기초 지식들을 그쪽 관련된 전공을 하신 저희 화공과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과 실제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유나 석유화학 회사에서 다년간 수년간 일을 하시다가 저희 쪽에 오신 특히 산학협력 교수님들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니까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도 여러분들 일반 설비 전공 링크반이나 융합반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전기나 화학이나 안전에 관한 교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쪽을 타겟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나 정유 회사나 그다음에 화학회사를 타겟으로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가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 면접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네,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요 트랙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계 설비 전공의 메인은 이제 보전 기술입니다. 그 메인터넌스. 그런데 이제 링크 플러스는 뭐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자동화 쪽을 조금 강화를 많이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석유화학 융합 트랙은 이제 석유화학 쪽 회사 쪽에 좀 더 강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석유화학 융합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기계뿐만 아니라 이제 화공, 전기, 그 다음에 산업, 안전 및 산업 경영 쪽을 배우기 때문에 좀 공부량이 많아요. 주제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은 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공정 중심의 회사들의 오퍼레이터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학원가 학생들을 많이 뽑는데 그 이유가 그 핵심이 되는 과목이 유체 및 열 취급이랑 화공 양론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 과목인데 화공가에 이 과목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어필을 하면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 군대 가면은 지금 못 하는 거지. 일반반 네, 일반반 당첨.
예, 고민 없이 일반반은 두 개 선택해도 돼요. 일지명, 이지명. 특히 군대 갈 학생들은 군필 없는 학생들은 예, 일반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 좀 다르게 여러분들 그 좀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 일반반 학생들은 그대로 뭐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트랙반 같은 경우에 링크반이나 융합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교수진한테 정보를 듣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반 학생하고 융합반 학생 반장 연락처를 여러분들 혹시 뭐 학생들한테 직접 여러분들 그 앞에 앞기수죠.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듣고 싶다 하면은 그 학생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줌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없고 제가 저한테 여러분들 제 연락처 아마 알겠죠? 저한테 문자로 뭐 링크반 뭐 반장 또는 융합반 반장 아니면 둘 다 알고 싶으면 둘 다 반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에게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문자나 전화해서 근데 요즘 시험 기간이니까 전화하지 말고 일단 문자로 정중하게 한번 뭐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나서 그 반장 학생들한테도 정보를 한번 얻어보세요. 교수님들 뭐 일반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궁금할 때 언제든지 저한테 또는 융합반 같은 경우에는 김강현 교수님께 물어보시면은 금요일 전까지 여러분들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채팅창에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링크 사업은 이번 연도까지가 맞습니다. 근데 링크 사업은 지금이 링크 사업 버전 2.0 버전인데 이 링크 사업은 보통 5년씩 진행을 해요. 저희 학교가 아쉽게도 예전에 버전 1.0 기간에는 저희가 링크를 못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이 아니죠. 5년 전부터 해서 올해가 5년 차 이제 링크반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버전 2.0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어서 내년에 링크 버전 3 물론 교수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3.0 버전도 저희가 따와야 되겠죠. 그거 따오면은 그대로 뭐 지금 올해 한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학년까지 지내게 될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 뭐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들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링크 사업이라든지 무슨 특화된 국가 사업 있으면은 거의 전국 1등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링크반이 계속 연장되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지금 이제 정부에서 따오는 사업비로 지금 그 기계 설비 전공의 뭐 강의실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실습 장비 PC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아마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국고 사업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따오셔서 설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6호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까지 406호에서 수업을 안 들었을 건데 406호에 가면은 아까 자격증 중에 생산자동화 얘기를 했었는데 생산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설비 보전 기능사 딸 때 필요한 기계정비인가요? 기계정비 때 필요한 감속기 분해 조립 뭐 이런 실습 장비라든지 그리고 아마 공유압 장비도 지금 506호에 저희 뭐 공유압 필요한 그 자격증들 많죠. 공유압 장비가 저희가 8대 유압 8대 공압 8대인가요? 김강 교수님? 공합 10대, 유압 8대요. 예, 공합 10대, 8대, 유압 10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한반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35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이번 그 학기가 지나고 나면은 2학기 때부터는 요거를 직접 기계를 만들어 보기 전에 컴퓨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요런 장비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요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각종 국고 사업에서 따온 걸로 설비 전공에 필요한 장비들을 뭐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장비들 다 여러분들 자격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설비 전공이 더 발전을 하겠죠. 학생들도 많이 올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국고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링크 플러스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왜 뽑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내년에도 계속 링크 플러스는 계속 갑니다. 융합반은 지금 올해가 3년 차인가요, 김광희 교수님? 올해, 예, 3년 차. 예, 여러분들이 아마 3년 차일 거예요. 여러분들 3년 차 오면은 예, 요 그 융합반 같은 경우도 5년까지 진행을 하니까. 자, 추천서 물어봤는데 추천서 링크 사업 이제 계속되는 거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협약 산업체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링크나 융합반 같은 경우에 그 협약 산업체 쪽에 관련된 트랙 관련된 쪽의 추천은 일단 링크반 먼저, 융합반 쪽이면 융합반 먼저. 일반반은 사실 그쪽에서는 조금 협약 산업체가 아니면은 일반반, 융합반, 뭐 그다음에 링크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협약 산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은 대한유화 이런 데서 혹시 추천이 들어오면은 그 해당하는 트랙 학생들을 먼저 추천을 줍니다. 자, 성적 나누는 기준은 2학년 1학기 성적 포함, 2학년 1학기 성적이 아마 6월 말에 나올 거니까, 예, 요거는 고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성적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11일까지면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성적까지밖에 못 넣죠. 그래서 설문지에는 1학년 2학기 성적까지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반은 지금은 예상을 좀 하기 힘든 게, 그 군대를 아직 그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은 군대를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복학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복학하는 학생들은 뭐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일반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뭐 35에서 40명 정도면 한 반만 운영할 거고, 그 이상이 되면 아마 두 반으로 나뉘겠죠. 50명이 만약에 넘어간다 이러면은 두 반으로 나뉠 겁니다. 한 45명까지는 일반반이 한 반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이 되면 두 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명수 교수님, 저기 학생 선발 참여 신청서 네, 학과 사무실. 요거는 참여 신청서는 링크반에 해당하는 거고요. 링크반이 이제 그 서류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참여 신청서를 올려놨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원은 그냥 구글에만 그 설문지에만 하시면 되고, 이제 전공이 다 결정이 되면, 트랙이 결정이 돼서 배정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링크반 학생들은 따로 연락이 갈 겁니다. 그 학생들만 다운로드 받아서 링크반 것만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랙 신청 시 자동으로 시간표 짜져서 그거 듣느냐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걸 다 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중에서, 나는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유도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반 같은 경우는, 설비 전공은 설비 전공 학생들만 듣는 겁니다. 예, 교수님들만 섞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원과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 수업을 듣잖아요. 반대로 기계공학부 그러니까 설비전공 교수님들이 학원과나 그 산업안전 경영이나 전기전자공학부 가서 거기 학과의 융합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약기업, 링크 플러스 같은 경우에 협약기업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매년. 이 취업률하고 관계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한 기업들이 협약산업체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뭐, 15개 협약산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 5개 정도는 매년 조금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융합반 수업은 교수님들이 입력을 했고, 저거 학급 봉사자 우선순위 제보이 반장인가? 일단 2학년 반장들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 학생 우선순위 제가 드릴 거고요. 네, A, B, C, D반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2학년 중에 학생회 활동하는 학생들도 명단을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저 편입 학생 어떻게 하나요? 성적? 아, 편입 학생. 이 같은 경우는 성적 없으면 우리 면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편입 학생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편입 학생은 네,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지를 보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입생은 몇 명 안 돼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볼게요. 교수님들하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이 반에 가서 내가 여기 트랙을 수료하겠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노, 보유하지 않은 자격증 과정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국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은 넣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대신에 다른 뭐 그 트랙 학생들이 대신에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지원은 해줘야 되는 거죠. 수업은 안 들어도 됩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트랙별 취업 현황? 트랙별 취업 현황은 없어. 자료. 왜냐? 다 잘 돼. 설비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분포도 그렇고 작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김현수 교수님, 융합반은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올해가 지나야지. 융합반은 이제 졸업생이 없어서 자료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올해 한 12월 달 되면 이제 자료가 나오겠네요. 정확한 자료. 작년 제 기억에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취업률은 작년에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뽑질 않아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뭐 작년에도 여지없이 취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 75%, 4분의 3 이상이 대기업,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는 수준의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25%도 뭐 그냥 중소기업 이런 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견이나 강소기업 이 정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화트랙, 융합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실험체인데. 현재까지 취업된 학생들 분류를 안 했는데, 요번에 기계 설비 전공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서류 합격자가 9명이었어요. 그 중에 4명이 융합반 학생들이었습니다. 링크반 애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융합반 애들이 많이 가. 융합반도 사실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취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학점, 자격증 뭐 이런 것들 본인이 쌓아야 될 스펙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트랙에 들어와서 교과목을 잘 들으면은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거는 사실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인 거고 이제 회사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채로 뽑기 때문에 이 공채를 뽑는 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고 사실 취업은 운이라는 것도 많이 따르고 있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남는 학생들만 몇 명 생각을 해보면은 융합반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쪽에서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았으니까 일단 작년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완전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고 싶은 회사 이런 데에는 합격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 이런 과정을 잘 들었기 때문에 뭐 포스코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는 몇몇 학생들이 잘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취업은 뭐 이 트랙들도 중요하지만은 취업은 뭐 운이라는 것도 좀 따르고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만 잘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석유화학 쪽에 뭐 갈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 그다음에 약간의 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뭐 면접이나 이런 데는 훨씬 그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석유화학 트랙 쪽에 관련된 여러 교과목들도 배우고 그쪽 전문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12월 달 정도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좀 쌓여서. 지금 올해 2월 달 졸업한 애들이 지금 한 60%가 취업했거든요. 그래서 취업한 학생들 중에 70%가 지금 대기업, 75%가 대기업 취업했는데, 그래서 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가 트랙별로 좀 나눠지를 않고 있어갖고. 학교에서 취업률을 계산을 하는 게 여러분들 다른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2월 졸업생이면 2월 달 막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걸 취업률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유지 취업률이라고 해서 올해 2월에 졸업했으면은 올해 12월 달에 얼마나 이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가서 잘 살아남아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업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융합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졸업생이 2월 달에 나왔고 이 학생들이 올 12월까지는 1년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회사들 계속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융합 트랙은 지금 현재 올해 그 졸업생들이 몇 프로가 어디에 석유화학이나 뭐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몇 명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통계가 아직 다 안 나와 있어요. 12월 정도 늦어도 한 빨라도 10월 이 정도까지 가야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융합반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취업 다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트랙과 상관없는 건데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현재까지 집계된 데이터, 분석된 데이터로 보면 이제 트랙으로는 좀 분류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한 57% 정도가 저희 설비 전공에서 석유화학 플러스 바이오 회사 57%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제 전기전자 쪽이 9%, 그 다음에 포스코와 같이 이제 철강 쪽이 7%, 그렇게 해서 73%가 대기업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27% 정도 갔었네요. 저희 현재까지. 예, 그래서 삼성 12월이 되면 최종이 나옵니다. 최종.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링크 협약반으로 저희 협약 산업체로 운영이 돼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바이오로직스 그 3학년 2학기 때 그 학기제 인턴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 실습하고 연계를 해서 뽑았었는데 재작년에 제 기억에 4명 정도가 갔던 것 같고요. 그때는 링크반 2명, 그 다음에 일반반 2명. 그때는 뭐 융합반이 졸업생이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명 정도가 간 것 같아요. 7명 정도 갔는데 그 중에서 링크반이 약 3명 정도 됐던 것 같고 일반반이 4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 9명인데 1명이 탈락을 해서 8명 정도가 지금 지원해서 아직 그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최종 합격은 아닌데 8명 정도 됐고 링크반 1명, 그다음에 일반반 4명, 융합반 3명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지금 지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링크반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반 정도 되고 일반반 학생들이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좀 특이하게도 링크반 학생들이 뭐 지원자 수가 좀 적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반반이나 융합반 학생들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반에 대한 설명이나 장점. 일반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죠. 일반반은 일단 일반반만
일반반이 우선순위가 되는 자격증 과정들도 있어요. 자격증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이나 이런 것들 갈 때 사실 현장 실습 우선순위가 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인 거지.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자기가 발굴을 해온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반반도 아마 그 현장 실습 지원비가 나가게 될 건데, 그게 30만 원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반은 약간 적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목 자체가 우리 전통적인 기계 관련된 교과목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링크반이나 융합반에 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격증으로 얘기를 하면 설비보전 기능사라든지 아니면 기계정비에 관련된 기계정비 산업기사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자격증 과정도 듣고 교과목들도 잘 이수를 하면 이쪽 기계에 관련된 설비 보전 쪽의 지식들은 많이 일반반 학생들이 조금 더 배우는 거죠. 한두 과목 정도씩 매 학기.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거 아니야? 설비 전공 융합반 학생들, 그러니까 성적은 그 반 학생들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타 전공이나 아니면은 같은 과목이라고 해서 뭐 다른, 그러니까 우리 합반 처리한다고 하죠 보통. 뭐 그렇지 않고 융합반이면 융합반은 융합반만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김은수 교수님 만약에 공통 과목인 공통 경우는요? 과목은 교수님에 따라서 달라요. E반이나 F반으로 공통 과목이 개설이 되면은 그 만약에 그 교수님께서 합반 처리하겠다고 하시면은 합반 처리가 되는 거고, 주로 제가 맡는 과목들 중에 2반하고 F반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콘텐츠를 여러분들 같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적 처리할 때는 합반 처리합니다. 근데 이건 교수님들마다 달라서 그 교수님들 특성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공통 과목은 그냥 다 그냥 합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 트랙별로 딱 정해진 그 트랙만 듣는 과목은 뭐 당연히 그 반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추가 질문 없나요?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는 얘기야? 나한테? 예,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김강현 교수님께 당첨. 시속 3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까 나한테 전화하겠다고 했던 친구 있었는데? 아니네. 너 8시에 전화 주라, 재범아. 지금 선약 40분에 뭐 질문할 게 있다고 한 친구가 있어서 8시에 전화 줘. 아니면 문자 줘도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질문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들 뭐 전화로 하기 곤란한 질문 같은 경우는 문자를 먼저 여러분들 선호를 하는데, 아마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다 얘기 들었을 거고, 본인의 학번하고 이름 먼저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저희가 다 저장을 해 놓는 게 아니니까 본인 학번하고 이름 꼭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은 교수님들이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미안한데 내가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 줄게. 더 질문 없나요? 예,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김현수 교수님, 요거 영상 그 어떻게 올려주실 건가요? 영상 일단 이거 변환해서 알아? 나 한다. 니 옆에 써네. 아닌 거 뭐야, 아니라. 이거. 김광현 교수님 전체 음소거 되나요? 잠깐만요. 어디 있지?
아마 강제 음소거 하는 거 있을 건데.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기 취업이라는 게 언제 취업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트랙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 취업을 하려면은 3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저희가 5주까지는 그 결석하더라도 F를 안 받는데 5주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아예 졸업 그 학기 성적 자체가 다 F로 나오기 때문에 졸업 학점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최소 미니멈은 3학년 1학기 10주차가 지나야 10주차가 지나야 여러분들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트랙에 관계없이 다 똑같아요. 그 서커트랙 당연히 조기 취업 가능하고요. 근데 그 조기 취업이 되면 뭐 링크반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으로 일반반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해서 1학기 때 어떤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하다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B라는 회사로 갈 때는 이미 그 조기 취업을 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냥 일반반으로 그냥 취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졸업장에 그 특별 과정 이수에 대한 거는 이제 안 지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요거 그 못 들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시 듣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아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제 채널에다가 올려놓고 그 링크를 걸든지 아니면 김광현 교수님 아마 채널 있을 거니까 있으시죠? 안 돼요, 안 돼요. 그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 채널 구독자 한 명이니까 예, 제 채널에 올려놓고 자동화나 4차 산업 쪽 방금 요거는 당연한데 이 사실 4차 산업이나 자동화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가 다 달라서 왜냐면은 저희가 자격증 과정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과정 뭐 그쪽 트랙을 안 가더라도 자격증 과정을 듣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내년에도 같이 될 것 같은데 융합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교육하고 현장 실습을 연계를 해서 지금 전체 25명 작년에 뽑았었는데 융합반 25명 중에 이번 여름방학 때 16명이 3D 프린팅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각 반마다 이런 자동화나 4차 산업 쪽은 좀 특화돼서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뭐 일반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프로그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링크반이다, 뭐 융합반이다, 일반반이다 이런 그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자동화나 4차 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데 교육과정이 링크반 쪽이 정규 교육과정도 배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이게 1시간 지금 넘어가가지고 1시간 3분째인데 다 올리려면은 뭐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해서 제가 전체 공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트랙 설명회 한 거 여기 그 링크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공지도 할 거고 게시판에도 아까 봤던 게시판에도 제가 설명회 자료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부 게시판에. 자, 이제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끝! 네, 따로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있는 학생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